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어떤 특정 기업의 종목을 매수 매도 추천하거나 어떤 특정 종목을 리딩하기 위한 방송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어떤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기업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마치 유사투자자문 리딩방의 추천주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방송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 부분은 매달 체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 관련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최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을 경우에는 주도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률 현황을 체크하시고 8월 5일날 최저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8월 5일날 삼성전자가 10.77%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느 산업이 주도주에서 이탈하는지, 어느 산업이 주도주에 새롭게 합류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매일매일 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영상에서 알려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한 달치 아이디어를 합산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의 주도주 후보군들의 연초 대비 상승률 현황입니다.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 50% 넘게 70% 넘게 올랐다가 지금 다 내려와서 14.8%까지 내려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고점 대비는 9.9% 빠진 수준이고 수익률 현황도 20%대 이상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차도 주가가 최근에 약간의 정체 구간 15% 연초 대비 15%고요. 고점 대비는 22% 빠진 수준입니다. 기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24% 빠진 수준이고요. KB금융이 연초 대비 57%나 올랐고요. 최고점에서는 9% 빠졌습니다. 신한지주가 40% 올랐고요. 고점 대비 13%. 그래서 금융주가 상당히 견고하고요. 현대중공업 수익률 많이 내려왔습니다. 41% 수익률에 최고점에서 19% 빠졌습니다. 알테오젠이 208% 올랐고요. 최고점에서 9% 정도 빠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9월 5일 종가가 아니고 장중 데이터입니다. 장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최고점에서 12.1% 하락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분할됐기 때문에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국조선해양 43% 올랐고 최고점에서 20% 빠졌고요. 유한양행이 100% 넘게 수익률이 나오다가 최근 이틀 동안 계속 조정받으면서 95%고 하지만 고점 대비 11.7% 굉장히 견고한 수준이고요. 한미반도체가 65% 수익 상승률에 고점에서 49% 빠지면서 주도주에서 이미 이탈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220% 올랐지만 최고점에서 31% 빠지면서 간당간당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도 36% 최고점 대비 빠지면서 주도주에서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삼양식품도 최고점에서는 33%나 빠졌지만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106% 오른 굉장히 주가가 견고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주도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38% 최고점 대비 빠졌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여전히 주도주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졌고, 휴젤도 11%밖에 안 빠졌고, 실리콘2 간당간당합니다. 22% 고점 대비 빠졌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41% 최고점에서 41% 정도 빠졌고요. 테크윙 53%, 테크윙, 이수페타시스, 하이닉스 다 반도체 관련주 주도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VT 24% 빠졌고, 넥슨게임즈도 46%나 빠지면서 수익률 다 반납했습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9.8%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화장품의 CNC인터 최고점에서 32% 빠지면서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이고요. 비만치료제 펩트론 51%나 빠져서 주도주에서 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요. 재룡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도 54% 빠지면서 주도주에서 좀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대비 주도주 단에서 1월 대비해서 100% 넘게 오른 종목은 알테오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100% 넘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삼양식품도 100% 넘게 올랐고요. 또 뭐가 100% 엄청 이게 탑이죠. 실리콘2가 연초 대비로는 439%가 올랐고요. 테크윙이 184%, 네, 이것도 100% 넘게 올랐고요. 또 뭐죠? 재룡전기도 127%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자 기준 9월 5일 목요일 기준으로 거래대금 최상위 수준입니다. 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3위가 유한양행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 하방에 배팅하는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네, 특징적입니다. 4등에 있습니다. 거래대금 3천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치주 성격의 강원랜드가 5등이고요. 반면에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2배짜리 상승에 배팅하는 것도 6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요게 그 채권 대신에 안전자금으로 유용한 ETF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8위에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도 레버리지도 있고 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네, 그리고 15위에 삼성 SDI.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대금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1652억 1등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엔캠 2차전지죠. 에코프로빔 2차전지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2차전지죠. 나머지는 알테오젠 또 뭐 있죠? 거래대금 순위에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ST팜 있죠. 이것도 제약바이오죠. ABL바이오 이것도 제약바이오, 파마리서치 헬스케어, 실리콘2 화장품, 리가켄바이오 제약바이오, 그죠? 보로노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재룡전기 전력기기, 그 다음에 YC 반도체 HLB 제약바이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제약바이오에 최근 코스피 코스닥의 속속들이 2차전지가 들어오고 있다. 신고가입니다. 예, 코스피에서 신고가, SK텔레콤, 강원랜드가 가치주 성격의 그죠? 통신주, 그 다음에 레저, SK텔레콤과 강원랜드가 소리 소문 없이 251,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쿠쿠홀딩스가 신고가네요. 그죠? 그런데 신고가에 들어왔다고 SK텔레콤이나 강원랜드나 쿠쿠홀딩스를 투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낮다. 그런데 SK텔레콤을 배당주의 관점으로 투자를 생각해 본다? 그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플레이위드, 그 다음에 FN가이드. FN가이드 아시죠? 그 레포트 유료로 보는, 증권사 레포트 유료로 보는 플랫폼이고요. 플랜티넷, 제니, DKEND.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뭐 게임주, 플랫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화장품, 뭐 의류 이런 쪽인데 이 중에 신고가 영역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 끌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동반 누적 순매수 1등입니다. 코스닥, 코스피에서 LG엔솔 1등입니다. 그죠? 4,14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들, 기관도 쌍매수입니다. 레버리지,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게 2등이고요. 3등 게임주의 크래프톤, 4등이 한국전력. 예.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제약바이오죠. 5등입니다. 6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죠.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하다.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올라왔습니다. 7등. 그 다음에 요거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주 단에서는 가장 주주환원 정책의 진심이고 실적도 좋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정도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하나오션 있고요. 건설의 삼성물산, 역시 또 금융주가 있네요.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재생, 풍력의 CS윈드, 가치주의 KTNG. KTNG도 배당을 많이 줍니다. KTNG도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삼성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위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가 들어와 있다. 저 같으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메리츠 금융지주, KTNG 요 정도를 관심 종목에 놓고 주가 추이나 외국인 기관 순매수 현황을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1등이 메디톡스입니다. 최근에 휴젤 주가 좋거든요. 메디톡스, 휴젤, 이 보톡스 3인방, 대웅제약까지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온, 네, 요 회사도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 등락률은 한 달 동안 9%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2등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의 실리콘2, 그죠? 헬스케어의 TNL, 제약바이오 ST팜, 제약바이오, GI이노베이션. 네, 7위에 에코프로가 들어있고요. 8위에 중앙첨단소재, 요거 뭐 하는 회사죠? 리튬염,
전액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죠. 리튬요. 그 다음에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 네, 역시 제약바이오 HK인후. 네, 11위에 뷰노 인상적이네요. 뷰노. 파마 리서치. 네, 역시 헬스케어.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게임. 14위 태성. 이거 장비 업체죠. 2차전지 장비도 하는.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반도체. 반도체가 싹 사라지고 화장품,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에코프로, 중앙첨단 소재, 태성, 2차전지 업체들이 외국인 기관 최근 한 달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체결 강도입니다. 체결 강도. 오늘 기준 9월 5일 목요일 기준 체결 강도 1등 KT. 네, KT가 200%가 넘네.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다는 겁니다. 체결 강도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KT, 한국전력, 크래프톤, LG전자, 네이버. 네이버가 순위에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LG엔솔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있고요.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가 있습니다. 상당히 제약바이오와 의외의 게임주, 그 다음에 속속들이 2차전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오늘 체결 강도 강한 게 아니라 전일 체결 강도까지 같이 강한 걸 보셔야 되거든요. 연속성. 체결 강도의 연속성을 보시면 어제자 기준으로도 강했던 건 한국전력, KT, 강원랜드입니다. 그리고 LG엔솔, 하이닉스,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머티. 그래서 저 같으면 체결 강도 기준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LG에너지솔루션, 파마리서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머티. 요 정도를 체결 강도의 연속성을 보고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종가가 241 이평선 위에 122평선이 있고 122평선 위에 62평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20일 이동평균선. 이거 뭐죠? 바로 정배열. 네, 정배열 종목들을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더 넣은 거죠. 60일 기준으로 기관 순매수가 500억 이상 또는 60일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500억 이상. 요 두 가지를 중복으로 다 만족하는 게 다 안타깝게도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연속성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기관 순매수 연속으로 한 것도 없었고요. 외국인 순매수 연속이면서 정배열이 된 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정배열이면서 6개월 동안 누적 500억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탈됐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일단 정배열 된 걸로 찾아보자 했더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오리엔탈전공, 흥구석유, 삼표, 시멘트, 현대, 에버다임, 카페24, 오성첨단소재, GSE, 웹젠이었습니다. 그럼 신규로 정배열된 들어온 종목 중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거나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 대상에 강력하게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현대, 에버다임, 카페24를 관심 종목에 넣을 것 같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 숫자가 나오는 회사니까. 근데 정배열에 들어온 겁니다. 비즈니스온 정배열 종목이 들어왔네요. 파크 시스템즈, 휴젤 다 익숙한 회사죠. 심지어 비즈니스온 아까 뭐였죠? 순매수 2위였습니다. 순매수 2위 비즈니스온. 신규로 들어온 종목이죠. 그럼 관심을 갖는 겁니다. 파크 시스템즈 반도체 장비, 계측 장비 회사죠. 원자현미경 1등이죠. 국내 1등. 휴젤 보톡스 3인방. 주가 세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도 있으면서 차트상에 정배열되어 있으면 3박자가 다 만족하는 거죠. 거기에 모멘텀까지 붙으면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비즈니스온, 파크시스템도, 휴젤 다 관심 종목에 넣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값이 주가는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데 기대값이 낮은 미용 의료기기. 네, 클래시스도 정배열 종목이죠. 파마리서치 계속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최근에 주가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이후에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넣었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자, 여기 넥슨 게임즈 고점 대비 45% 빠졌어요, 지금. 일단 주도주에는 이탈하는데 정배열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크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뒷단에 보니까 슈프리마라는 종목이 있고요. CDMO, ST팜이 있습니다, 종목이. 그 다음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의류 쪽인데 요가보, 네, 잭시미스 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창상 피복제, 왜 저도 얼굴에 눈이 많이 가려서 상처가 많은데 여기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왜
메디폼 같은 거, 그런 창상 피복제라고 합니다. 그걸 TNL. 예, 이런 회사들 관심 가져야죠. 왜?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건 멀티플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배열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아까 당일자하고 전일자 체결 강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좀 장기 체결 강도가 어떻게 될까 해서 업종별로 주도주 종목들, 시총 1등 종목들의 체결 강도 현황을 또 가져왔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제가 엑셀로 다 일일이 정리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평균 체결 강도가 당일, 5일, 20일, 60일 기준으로 93.5입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1.9, 현대차가 67.6,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죠. KB금융 높죠. 84.9, 현대중공업 73.1, 알테오젠 75.1, 평균 체결 강도 당일부터 60일까지 평균, 현대로템 77, 한국조선해양 74, 유한양이 76, 한미반도체 75, HD 현대일렉트릭 63. 관심도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조금 강하다는 거죠. 휴젤 83.5, 좋은 데이터죠. 실리콘2 화장품인데 가장 셉니다. 94.4. 이수페타시스 65.9.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죠. 근데 풍산도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이고 평균 체결 강도가 99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에 가깝다. 그러니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장기등, 중기등, 단기등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 풍산이나 평균 체결 강도 값이 높은 풍산이나 실리콘2를 관심 종목에 체결 강도 기준으로 관심 종목에 넣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 현황을 봤더니 SK하이닉스는 연초 1월달 대비해서 기간이 지금 9월 5일 장중 기준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이 3조 이상 매수했다가 지금 9월달까지 누적으로는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아서 3조 순매수해서 지금 얼마까지 순매수가 줄었냐? 5,247억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탄력있게 못 가고 멈춰 있어서 주도주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게 외국인도 계속 팔고 기관도 계속 파는 겁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다르죠. 기관이 팔았는데 팔아봤자 1,051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1조를 샀습니다. 1조. 심지어 8월 달에 97만원, 95만원대, 98만원대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장기성 물량, 보험, 투신,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유일하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 신고가 돌파한 영역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1월 달부터 1조 넘게 샀다는 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이다. 절대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무조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 아이디어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 매도를 리딩하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종목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사 투자자문 리딩방 종목 추천해주고 휴대폰 번호 크게 써져 있는 그런 유튜브 방 가서 그 방에서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매수 매도 전략이 갖춰져 있는 분들, 그리고 본인이 투자 판단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외국인이 3조 4,844억 여전히 순매수 중이지만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조 단위로 판 건 아닙니다. 1,565억 매도했고요. 기관의 매도세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탄력있게 못 가지만 그렇다고 파는 물량이 기간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이 일부 팔고 있지만 외국인 파는 물량이 1월 달부터 누적으로 산 순매수 금액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차가 그렇게 크게 계속 빠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보시면 6일 연속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인데, 다행인 거는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 때 밝혔듯이 다양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들을 발표를 했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서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밸류에이션이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전력기기라든지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KB금융은 외국인이 확실히 정부의 저 PBR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200억 순매수고요. 기관도 2700억 순매수입니다. 금융투자, 단타성 물량 계속 매수하고 있고 어찌됐건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현재까지 본 것 중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렇다고 금융주를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열심히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도 외국인이 3,356억을 1월달 대비해서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440억. KB금융 못지않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최근에도 사는 추세고요. 기관도 사는데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 장기성 물량은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성 물량들은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일종의 약간 차익 실현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외국인이 1월달부터 7,553억을 샀어요. 누적적으로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팔긴 팔았는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50억이니까 외국인이 7,200억 순매수했는데 기관이 500억 팔았다? 그럼 주가가 기관이 500억 판 물량보다 외국인 산 물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견조하게 버티는 거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사모펀드하고 투신, 보험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성 물량이 좀 사는 걸 봤을 때 알테오젠도 기관에서 오히려 최근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7천억 넘게 산 물량이 급격하게 팔지 않는 한 알테오젠도 주가는 견고한 수준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8천억 정도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 정지되고 주춤하니까 현대로템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외국인 폭풍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둘 다 좋다. 호불호 없이 외국인 기관 둘 다 사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샀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만 더 탄력있게 붙어주면 현대로템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결국은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쪽 장기성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단에서 현대로템 밸류에이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보다 현대로템이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외국인 기관이 합산으로 5,700억 순매수세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은 팔고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기관 파는 물량보다 외국인 사는 물량이 더 많으니까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받은 물량을 외국인이 사는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 시세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 사는 물량보다 외국인 사는 물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거의 최고점 영역이니까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물량이 보험도 나오고 투신도 나오고 연기금도 나오고 계속 팔아서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이 사긴 사는데 기관 파는 물량보다 외국인 사는 물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110% 넘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 측면에 부담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도 보면 외국인이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243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103억 샀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계속 나오다가 지금 주가 지금 고점 대비 30% 넘게 빠지니까 다시 매수세로 바뀌긴 했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나오는데 금융투자만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뭐 장기성 물량이 아니어서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 매수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파는 게 지금 한미반도체의 상황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1000억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최근에도
약간 조정받으려니까 외국인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은 엄청나게 팔았는데, 네, 기관이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8,781억, 88억을 팔았는데, 기관 판 물량보다 외국인이 산 물량이 많아서 주가는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4일 연속 하락세가 나왔죠. 이게 추세적으로 조금 계속 빠지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지금 조금 현대일렉트릭도 약간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삼양식품 외국인이 115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더 많이 팔았죠. 기관이 2534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산 물량보다 기관 판 물량이 2배 넘으니까 주가가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요. 50만원이 깨졌죠. 50만원 깨졌는데 근데 50만원 깨진 가격에서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장기성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크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저는 삼양식품은 최소한 26년까지 실적 계속 좋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 밸류에이션이 HD 아까 현대일렉트릭이나 한미반도체나 유한양행 밸류에이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 휴젤인데요. 휴젤은 외국인이 1263억 1월달부터 매도했고 반대로 기관이 매수했는데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휴젤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은 외국인이 사고요. 연기금도 계속 사네요. 연기금도 계속 사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그죠? 유한양행 수급보다는 휴젤 수급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실리콘2인데요. 실리콘2도 4만원 깨지고 나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특히 기관 쪽이나 기관에서 보험이나 투신, 사모펀드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계속 화장품주는 주도주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실리콘2나 VT 같은 거는 계속 끌고 가려는 모습을 수급에서 좀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도 최근에 4만원 깨지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는데 하이닉스나 엔비디아나 이런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가 부진한 거에 직격탄을 맞는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수페타시스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4만원 깨진 시점에서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산인데요. 풍산, 네, 기관 쪽에서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닌데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 풍산이 원자재단에서는 좀 가장 매력적인 기업으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최고가 찍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20% 넘게, 25% 넘게 빠졌는데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인데요. 넥슨 게임즈도 최근에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고 외국인도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 기관이 1월달부터 누적적으로는 동반 순매수인데 고점 대비 지금 30% 넘게 35% 넘게 빠지는 게 이 주도주 그러니까 게임주 단에서는 제일 차별화되게 주가 모습 나타냈는데 이렇게 지금 5일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게임주 단에서는 유일하게 주도주에 합류했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 지금 35% 넘게 빠지면서 주도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 기준으로 55배, 하이닉스가 4배 엄청 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배 미만이니까 굳이 소부장 업체들 투자할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겁니다. 현대차도 엄청 싸죠. 4배, 기아차 3.8배, HD 현대중공업이 19배, 알테오젠이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하는데 495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6배 정도, 한조 싸죠 7배, 그죠? 유한양이 이제 50배까지, 내년 실적 좋아져도 50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내년에 25배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퀘스천 마크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코스피가 평균 PER이 17배인데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엄청나게 계속 좋아지니까 14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는데 계속 그 연속 순매도세가 나오잖아요.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현대로템 내년 기준으로 PER 12배니까 밸류에이션 엄청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주가는 고점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거고요. 삼양식품 내년 기준 11배니까 이것도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거고요. 리가캠도 내년에 대폭 흑자 전환해서 66배까지 떨어지는데 밸류에이션 엄청 비싼 거고요. 휴젤 20배 애매하죠. 실리콘2 12배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쌉니다. 그죠? 이수페타시스도
내년 기준 14배? 이것도 뭐 한미반도체나 다른 뭐 리노공업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엄청 싼 거죠. 그죠? 풍산 7배. 비철금속은 원래 싼데 풍산이 뭐 이게 엄청 싸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VT가 12배. 화장품 VT 12배. 네, 테크잉도 내년에 7배까지 떨어집니다. 그죠? 밸류에이션 싸죠. CNC 인터 넥슨 게임즈 13배, 17배. 이거 애매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증가율 봤더니 내년, 결국 이제 올해 반나절 끝나고 지금 9월 달이니까 와, 하이닉스가 내년에 매출 32배, 32% 아닙니다. 32% 증가하고 내년에도 영업이 53% 증가 예상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게 알테오젠이 내년에 매출 40% 정도 증가하고 흑자전환, 대폭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내년에도 매출은 50%에 영업이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내년에 영업이 80%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유한양행도 내년에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양식품이 올해 영업이익 120% 증가하고 내년에도 영업이익 2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로템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40% 증가, HD 현대일렉트릭도 내년에 30% 이익 증가. 그러니까 주도주에 있는 사람들은 매출과 이익 숫자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 5조대 매출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예상을 하고요. 하이닉스가 대략 89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50조, 36조. 내년에 36조 영업이익을 예상하네요.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에 15조 영업이익에 매출은 한 180조 예상을 하는 거고요. 현대중공업이 16조 매출에 내년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이 수치들 대략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알테오젠이 내년에 1600억 매출에 600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요. 한국제선해양이 28조 매출에 영업이익 2조 4천억. 네, 한 조가 영업이익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내년에 13조 매출에 영업이익 한 1조 3천억 예상을 하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내년에 4조 1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9천억대에서 한 9,500억까지 예상이 되고요. 삼양식품이 대략 내년에 2조 가까이 매출에 영업이익 한 4천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요. 현대로템도 내년에 한 5,600억대, 매출은 5조 1,500억대를 예상을 합니다. 뒷단에 보시면 리가켄바이오가 내년에 매출 60%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388%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내년에 매출 20% 늘어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실리콘2가 매출이 50%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6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크윙이 올해도 매출 100%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매출 168%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23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하는 게 CNC 인터가 내년에 매출, 이익 모두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익단에서는 VT가 내년에 30% 이상 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가캠이 내년에는 매출 한 1,800억대에 영업이 380억대 예상하고요. 실리콘2가 내년 1조 넘는 매출 예상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5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역시 내년에 1조 이상의 매출에 영업이익 거의 2,000억대 예상을 하고요. VT가 화장품 쪽에서 내년에 매출 5,000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한 1,500억대를 예상을 하고요. 테크윙이 내년에 매출이 엄청 늘어나네요. 한 3,000억대 올해 그러니까 매출에서 내년에 7,800억대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2,1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이 그리고 내년에 이제 5조 매출에 한 3,500억대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보다는 월봉보다는 연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월봉을 다 가져와 봤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월봉상에 14만원대하고 18만원대에서 지금 사이에 지금 박스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의미 있는 가격 월봉에서는 9만원, 14만원, 18만원, 21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 월봉상에 요 딱 전고점에 걸쳐 있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지금 크게는 지금 거의 10만원 밑에까지도 이 월봉 추세를 이탈하면, 전고점을 이탈하면 지금 과거의 전고점 지금 수준까지 지금 꼬리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월봉은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95만원대 전고점 돌파했다가 지금 85만원과 95만원 박스권에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현대차 역시도 월봉상으로 보면 24만원의 전고점을 지금 이탈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강력하게 형성됐던 여기 전고점을 이탈한 상황에서 지금 월봉상의 20일 이평선은 아직 깨지진 않았는데 현대차도 지금 사실은 이 차트상의 월봉으로 봐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긴 하고요. KB금융은 추세 꺾이지 않았죠. 네,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끄고 전고점 66,000원대 여기를 돌파해서 지금 79,000원대가 지금 강한 새로운 지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신고가 33만원 찍고 소강 국면에 있는 거고요. 물론 거래 정지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월봉상에서는 25만원대의 강력한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와서 사실은 이 18만 5천원 가격대를 돌파를 했는데 18만 5천원대가 사실은 이 과거에 추세 이탈해서 무너진 가격대거든요. 그런데 18만 5천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서 24만 7천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엘렉트릭은 지금 꺾여가지고 지금 월봉상에서는 사실 강력한 지지 구간이 24만 7천원을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평선을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24만 7천원 가격대를 지지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식품도 강하게 가격 돌파 나왔던 52만원 깨졌지만 추세는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50만 9천원이죠. 네, 50만 9천원대를 다시 회복돼야지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젤입니다. 네, 휴젤도 과거의 전고점 가격이 26만원대인데 26만원 돌파하고 나서 추세가 꺾였지만 지금 23만원대 23만 9천원대 전고점 가격대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탈했지만 전고점 가격대 부근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3만 9천원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고요. 네, 이수페타시스도 전고점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8,400원대 밑으로 꺾여서 추세적으로는 29,600원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29,600원과 38,400원 요 박스 가격대에 있다. 그래서 사실 이평선도 이탈을 지금 했거든요, 지금. 요게, 요 두꺼운 이평선 있죠. 요게 10일 이평선인데, 10일 이평선은 이탈했고, 20일 이평선은 이탈 안 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월봉상에서 조심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막 실리면서 떨어진 상황은 아니어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지금 57,000원하고 67,000원 박스권 사이에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평선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넥슨게임즈도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17,500원 강하게 지지를 나왔던 월봉상의 지지가 나왔던 가격을 깨져서 지금 13,000원하고 17,500원 사이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꺾인 추세가 유지되면 12,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결강도 거래대금 신고가 정모 그리고 외국인 기관 내 누적 순매수 그리고 또 뭐 봤죠? 정배열된 거 최근에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 총 정리해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 뭐죠? 주도주 산업,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주, 화장품, 반도체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현황, 실적 현황, 월봉상의 주가 위치 그리고 수급 현황까지 다 골고루 살펴드렸습니다. 매달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바뀌니까 계속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강의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그 품질의 컨텐츠 품질, 편집 품질이 조금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좀 더 구독자분들,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과 끈끈한 스킨십을 위해 구독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 관련돼서도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김주인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많은 응원과 격려와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기업 분석 훈련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식 투자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장기간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업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기업 분석해서 투자한 기업이 그 투자한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고용 효과를 유발하고 그 회사가 계속 연구개발도 하고 캐펙스 투자도 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그래서 쿠니펜 가족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진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